歓談会は韓国語を皆さんより先勉強した先輩方に韓国語の勉強法や韓国語に関する話を聞いてみるインタビュー形式の番組です。すいません。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네. 칸단카이라는 거를 이제 기획하고 네. 첫 촬영인데 지금 목소리부터 떨리는데 네. 유키상은 어떠세요? 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네. 조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서 일본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긴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어 너무 잘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유키상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유키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유키라고 합니다. 지금 네. 한국어 코칭을 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시작해서 7년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혹시 한국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당시 일했던 직장을 퇴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일이 힘들었고 조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런데 회사가 퇴직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퇴직할 때는 부정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것보다 약간 긍정적인 이유로 퇴직하면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한국어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한 일을 하고 싶어서 퇴직하고 싶다고 상사에게 이야기하면 더 원망하게 퇴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유가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케이팝을 좋아하거나 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스타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스타를 보고 연락을 드린 건데 인스타에 주로 어떤 걸 올리시고 계세요? 주로 한국어 공부법에 대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인드에 대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7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부 방법을 올리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공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싶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리신 게 한 100개가 넘었어요. 그걸 처음부터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어에 관련돼서 유익한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셨는데 또 제로부터 시작해서 토픽 6급까지 네. 정말 짧은 시간에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저는 제로부터 시작하고 토픽 6급에 합격할 때까지 3년 걸렸어요. 제가 2016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기 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조금 알고 있는 단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재밌게 중급까지 1년 정도로 갔어요. 네. 그런데 중급이 되면 갑자기 문법이나 단어가 어려워져서 얼마나 공부를 해도 약간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토픽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토픽을 신청했으면 운 좋게 4급에 합격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나는 할 수 있구나. 한국어 잘하네. 그렇게 그냥 느껴서 그러면 더 어려운 한국어를 배우면 더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통역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통역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면담을 신청했더니 갑자기 거기 학원의 선생님이 그런 실력이 중급이 아니에요. 그런 실력으로 통역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자신감이 얻은 직후라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쇼크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중급 단어 남은 법을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2019년에 토픽 6급에 합격했습니다. 緊張しますね. ちょっとちゃんと喋れてるか. 근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토픽 6급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을 하려고 네. 통역도 배우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모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해내신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3년 만에 자기 공부를 하면서 6급까지 갔는데, 그럼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라든지 조언이라든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한국어 입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튼 역시 빨리 한글을 읽을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역시 한글을 자유롭게 읽으면 계속 그 후 고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한글을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연습은 약간 한국어 노래를 사용한 공부법이요. 그것은 약간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가사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한글의 문자와 소리를 연관 지을 수 있어서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래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노래 말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책을 보고 의미는 몰라도 그걸 따라서 읽는 것도 괜찮은가요? 네,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의미가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노래라면 템포가 빠르지 않는 거를 고르시고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을 고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확실히 저도 지금 노래가 좋다고 생각이 든 게 네. 만약에 책을 읽으면은 네. 정답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입문에서는 이제 한글 네. 읽는 걸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초급에 가면은 네.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초급에서 해야 될 거? 역시 초급 때는 단어란 문법을 꾸준히 외우고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 문법이나 단어는 한국어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못하면 그 후도 계속 고생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문이나 초급은 이제 아예 베이스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되게 그런데 이제 중급에 가면은 이렇게 느는 느낌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유키삭이 생각하는 이제 중급에 와서 이제 중급의 카베, 중급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급이 되면 갑자기 문법이나 단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중에 판매되는 텍스트를 보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역시 실제로 한국분이 한국어로 말하는 뉴스나 인터뷰 영상 아니면 한국 신문 기사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말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급 되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갑자기 문법이나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역시 텍스트만으로 외우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말을 조금씩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더 쉽게 중급벽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만약에 뉴스나 네. 신문을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가끔 저도 학생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갑자기 신문을 읽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 한국 신문이라면 어린이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시작하고 또 되고 어린이 신문도 어려우시면 조금 뉴닉 약간 앱으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도 약간 한국에서는 많으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긴 문장을 익숙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처보다는 조금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30번 넘게 갔어요. 30번이요? 네. 저보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랑도 갔고, 혼자서도 갔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 가셨을 때 이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빠른 택시에 탔던 기억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돌아왔을 때 조금
공항을 착각해서 김포공항에 가야 됐었는데 인천공항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탑승 시간 1시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 돌아갈 수 없구나 막 그렇게 쇼크를 받았는데 막 그래도 막 일단 공항에 있었던 택시 기사에게 조금 그런 착각했어요 라고 하면 막 아마도 그 아저씨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던 분이고 신가 타주세요 라고 하니까 막 그러면 갑자기 그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5분 만에 막 도착했어요. 조금 계산하면 네. 시속 170 정도? 정말 죽을 뻔했고 놀이기구 같은 뭔가 스릴을 맛봤어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네. 되게 속도를 잘 지키잖아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은 속도를 너무 안 지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국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30번 가보셨다고 했는데 네. 한국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본 사람이랑 다른. 역시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인상이 들어요. 역시 일본에서도 여성분들이 그 카페에서 긴 시간 이야기하는 여성은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 남성들이 술집이나 카페에서도 막 긴 시간 이야기하는 장면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남성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보통 한국 남자들 앉아서 서로 핸드폰 하지 않아요? 얘기도 하는데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샤이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인상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냥 외견만 보고 이제 밑담에만 보고서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신 적 있어요? 그 한국 분들은 약간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것 같고 저는 키가 큰 여성이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한국 분을 보면 바로 한국 분이다라고 알게 됐는데 요즘은 약간 일본에서도 한국 패션을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요즘은 조금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본 분들은 되게 한국 여성분들이 이쁘다고 해서 그런 코스메나 그런 것도 많이 사시는데 네. 근데 한국 남자들 다들 얘기하는 게 일본이 더 이쁘다고 사람들이. 근데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토나리노 시마. 맞아요. 아니,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다시 한국어 공부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유키상 인스타에서 본 것 중에 후회한 공부법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혹시 어떤 점을 후회하셨어요? 타인 영상을 너무 받은 공부법이요. 역시 사람에 따라 한국어를 하고 있는 목적나 목표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공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장 후회해요.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한 텍스트를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사거나 그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하는 공부법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자기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을 경우도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유키상 원래 공부 잘하셨어요? 네. 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 자기 자신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독학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시간도 돈, 텍스트를 사거나 그런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고민이 많으시면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본 것 중에 이제 재밌었던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 책은 좋아요 라는 소개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제 후회되는 교과서, 후회되는 텍스트라는
포스트가 있었어요. 어떤 책이 후회가 됐고 왜 후회가 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책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초급 때 추천드리지 않는 책은 프레이즈만 실려 있는 책이에요. 역시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그런 프레이즈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레이즈만 암기해서 대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역시 초급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중급 이후가 되면 이 프레이즈는 이 문법이나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프레이즈만 실려 있는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타카나가 많이 강조되는 책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 사람은 일본어가 써 있으면 그 일본에 눈이 가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는 연습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한국어는 일본어 카타카나로 설명할 수 없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 받침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국어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카타카나가 많이 강조되는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으니까 유키상 인스타에 가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네. 이제 한국어를 배우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남자친구분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사귀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정말 친절하고. 혹시 드라마에서도 많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삼겹살 같은 고깃집 가면 항상 그 고기를 구워주고 상추에 싸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삼겹살 먹으러 가면 항상 앉아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윤 선생님도 그래요? 네. 저는 혹시 그렇게 이제 한국 남성분이랑 사귀었는데 자기 이미지랑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조금 이미지랑 달랐던 것도 있었어요? 이미지가 달랐던 거. 달랐... 잠깐만요. 네. 없으면 괜찮고요. 네, 어떡해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 공부하시다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단어는 답답하다예요. 좋아하기보다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사전을 보면 오모쿠루시とか지렛다이とか모도가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일본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어에 답답하다는 그냥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전에 있는 뜻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시원하다. 맞아요. 뜨거운 국물 먹고 시원하다라든지 오후로 하이 때 시원하다라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키노도크가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안타깝다. 키노도크다. 難しい. 바맨니요트そうですよね. 서점이나 그런 데 보면은 한국어 텍스트를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저는 텍스트를 많이는 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가 안 될 것 같지만 역시 초급에서 상급까지 시리즈로 제작된 책을 고르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막 보다 보면은 되게 이제 명언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국어 말고도 그런 자기계발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좋아해요. 혹시 좋아하는 자기계발서가 있으세요?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은 유메오 카나에르조.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FJ예요.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한국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 일도 하셨잖아요. 근데 번역은 주로 어떤 걸 번역하셨어요? 만화 번역이요. 웹툰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번역 일 하시는 거는 어떻게 회사를 찾으신 거예요? 코네스트나
번역자 디렉토리든 막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매일매일 보고 그 사이트를 통해 찾았습니다. 간호사에서 번역가 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 예전 직장을 퇴직했을 때 상사에게 한국어를 사용한 일을 도전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한국어를 쓴 일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간호사를 하자고 생각해서 일단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첫 발 내딛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신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웹툰도 하시는데 네. 살짝 들은 얘기로는 버라이어티도 번역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버라이어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했었어요. 아, 예전에는? 네. 그럼 개인적으로 버라이어티랑 한국에서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능이랑 웹툰이랑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데 네. 영상 번역은 약간 SSD라는 소프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소프트 사용. 네, 맞아요. 소프트가 어렵고. 소프트가 오늘 그렇게 말할 정도면 한국어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한국 유학도 안 갔다 오셨죠? 네. 유학 안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만 이렇게 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웹툰이나 아니면 예능 번역을 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 회사였어요? 네, 한국 회사였어요. 그럼 일본 회사랑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일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업무용 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개인 폰, 개인 카톡으로 업무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계속 카톡을 보고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 한국 회사랑 연락을 할 때 제일 늦게 온 게 몇 시에 왔었어요, 연락이? 1시? 새벽 1시요? 네. 그거를 그때 답장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침에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프리랜서였으니까, 괜찮았는데, 아마 번역 회사에 일하시는 일본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바꿔서 예능이랑 네. 웹툰이랑 같이 이제 하시다가 지금은 예능을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번역 회사를 찾았을 때, 그냥 신입 번역가는 채용이 결정돼도 일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되도록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많은 회사랑 계약하는 편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계약을 두고 했는데 운 좋게라고 하는지 어쩌다 그러는지 그 두 곳에가 동시에 많은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15시간 정도 번역을 해야 돼서 그래서 조금 가로로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영상 번역은 조금 쉬고 지금은 만화 번역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과로로 쓰러졌다가 다시 건강은 지금 다 회복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 거죠? 今韓国語のマンツーマンのコーチング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皆さん韓国語を勉強されている目標に向かって、今のご自身の実力で、ちょっとどこを強化したら、その目標にたどり着けるかっていうのを一緒に勉強方法を考えたり、もうちょっとこういう勉強法がいいよとかいうのをご提案させていただいて、読み書きだけではなくて、話す、聞くっていう、4技能すべてを底上げできるような、授業をご提案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そして、こちらのスクールに来ていただく受講生さんは皆さん結構韓国語を仕事にしたいっていう方が多いので、韓国語の実力が伸びてから、そこから何が自分に合ってるかっていうのを探すのもいい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だとちょっと時間も少しもったいないかなと思うので、せっかく一緒にやってる期間に韓国語だけではなくて、ご自身の強みを発見するような、自己分析のワークとかも一緒に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감사합니다. 매번 많은 분들한테 느끼는 건데 네. 한국어 할 때랑 일본어 할 때랑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래요? 달라요? 네, 달라요.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겠다라는 코칭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도 받고 싶어요. 코칭을. 같이 하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일본어 코칭을 받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잘하시는데. 아니, 일본. 혹시 이제 유키상한테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인스타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길로 가셔서 DM을 보내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렇게 한국어를 코칭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툰 번역을 하시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웹툰이 있어요? 역시 드라마로 제작된 웹툰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 클라스나 그런 거. 역시 내용을 알면서 웹툰을 보면 더 이해가 되니까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웹툰을 보면은 좀 한국어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 네. 어려운 만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동물이 테마인 웹툰이라면 사연되는 문법이나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봤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토픽 6급도 따셨고 번역 일도 하시는데 혹시 아직도 한국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자성어예요. 일본어의 사자성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어는 또 어려워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추후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 코칭을 통해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람을 많이 늘리고 싶어요. 혹시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자신감도 생겼고 인생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 간호사 일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하는 한국어를 쓰는 새로운 일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어떤 서포트를 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생분들 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서포트 체제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두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한국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쪽을 이제 소개해주거나 서포트해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랑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표인데 가장 한글 검정 1급에 합격하고 싶어요. 역시 계속 한국어 실력도 높이고 싶고 그리고 강사로서도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저도 이제 자극을 받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거 꼭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나 아니면 이제 유유키상 인스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今日はユン先生の素敵な YouTube にご招待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初めて私たちに会ったんですけれどもお話できて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視聴者の皆様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